어느 마을에 아주 신비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과거의 그 나이였을 때의 기억을 온전히 기억하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회차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아이라며 무척이나 신기해했습니다. 아이는 여러 번의 삶을 산 만큼 나이답지 않게 매우 의젓하고 평소에도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종교적으로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장할수록 아이는 점점 마을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살던 한 여자아이는 그 이유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아이는 한밤중에 부모님 몰래 집을 빠져나와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얘, 너는 왜 우리랑 안 놀아?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7월 15일이야. 그래. 그럼 내일은 내 생일이네. 아, 정말 축하해. 아, 그래서 어제부터 엄마 아빠가 바빠 보였던 게 너 생일 잔치를 준비하는 거였구나. 여자아이는 진심으로 기쁜 듯이 박수를 치며 그 아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여자아이는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어라, 근데 너는 생일 잔치를 싫어하니? 내일이 생일인데 왜 그렇게 우울해? 그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여자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8살이 돼. 그렇구나. 마을 사람들은 8살 때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 그때 저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아이에게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자아이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사는 원룸에 못 보던 토끼 인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녀는 그 인형을 산 적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인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 스토커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 저녁 바로 인터넷으로 CCTV를 주문해 집 앞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지켜봤지만 집 앞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가 병원에 갈 일이 생겨 다녀오던 날 집에 들어왔더니 토끼 인형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바로 CCTV를 살펴보았지만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 앞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토끼 인형이 생기는 일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그녀의 머릿속에서 토끼 인형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고 그녀는 일상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항상 행복만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녀의 집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말다툼은 점차 격해지더니 몸싸움이 되었고 급기야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를 강제로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그녀의 남자친구는 이미 이성을 잃었고 그녀를 강제로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원룸 한쪽 구석에 토끼 인형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골 마을에 살던 한 소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소녀가 건강하게 잘 크는 모습을 보니 마냥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매일같이 때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소녀가 매일같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소녀가 어디론가 갈 때 몰래 숨어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소녀가 간 곳은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서서 있는 힘껏 숨을 들이켰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산속에 몰래 숨어서 그 광경을 보았지만 소녀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주변의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더니 어딘가로 빨려가는 것처럼 한 방향을 향해 거세게 부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놀라 소녀 쪽을 돌아보니
그 거센 바람은 다름 아닌 소녀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 나자빠졌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소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소녀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침착해지며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소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바람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산 정상에 와서 신선한 바람을 한껏 마시고 오곤 한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의 딸이었기에 결국 받아들이고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찾아봤지만 어머니도 소녀도 소녀의 동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지게꾼을 본 아버지는 지게꾼에게 자신의 가족을 보았느냐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지게꾼은 나머지 가족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묻자 셋이서 산으로 나들이를 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산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만 있었고 그 소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녀에게 어머니와 동생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소녀는 대답도 않고 한참을 울더니 답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바람을 먹을 때는 옆에 있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난 것은 헌팅 술집이었습니다. 순간의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과는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았고 그 사람도 나를 지나가는 인연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만난 지 한두 달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부감은커녕 오히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과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동안 주변에서는 늘 말했습니다. 사랑하면 닿는다더니 너네는 정말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내 반쪽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그 사람은 나와 닮는 것을 넘어 나와 같아지고 있습니다. 내 말투, 내 표정, 내 몸짓을 따라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예 나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너 애인이 너보다 더 너 같더라. 지금 그 사람은 제 부모님과 함께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를 타러 갈 때 저는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사람을 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했던 한 아이는 매일 밤마다 자신의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 하나와 대화하곤 했습니다. 그 별은 아이에게 재미난 세상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이는 별에게 자기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너가 사는 세상에 내려가 너랑 같이 놀고 싶어. 별이 하는 말을 들은 아이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별이 실제로 이곳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실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이가 별이랑 이야기하는 것을 깜빡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놀라 창문을 보니 별이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또 한 번 놀라 별에게 그 손은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팔이 생겼어. 아이는 너무 신나 별과 쎄쎄쎄도 하고 같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 후 또 하루는 아이가 밤늦게까지 가족들과 놀다가 늦게 자신의 방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창문 밖에 별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화들짝 놀라 그 다리는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니까 다리가 생겼어. 아이는 너무 신나 별과 술래잡기도 하고 같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별이 아이와 놀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나는 너가 원하는 건 모두 들어줄 거야. 너도 내가 소원이 있으면 들어줄 거야?
아이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은 아이를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이 세상에서 쓰는 말을 하는 입을 갖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아이는 2층 자신의 방에서 떨어져 죽었고 눈과 입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